유독 같은 부위에 여드름이 올라와서 고민이시라고요? 분명히 짜서 없앴는데도 얼마 안가 다시 올라와 스트레스라고요? 도대체 왜 같은 부위에서 여드름이 재발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유독 같은 자리에 여드름이 계속 올라와서 고민이신가요? 한 번 올라오면 골맞다가 터지면서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부위에 또 올라온다고요? 자, 이렇게 같은 부위에 재발하는 여드름은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데요. 여드름이 생기는 것 자체도 문제겠지만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재발하면 색소 침착도 훨씬 더 오래 갈 수밖에 없고 흉터가 생길 가능성도 현저히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드름이 생기는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자, 우리 피부에는 털이 나오는 구멍인 모공이 존재하고 모공 안쪽에는 피지선이 위치합니다. 피지선에서 만들어내는 피지는 모공을 통해 피부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자, 어떠한 이유로 인해 피지선에서 분비된 피지가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면 피부 속에 피지 덩어리가 쌓이게 되고, 쌓인 피지 덩어리에 여드름균이 증식하면서 염증이 생기면 빨갛게 골문 화농성 여드름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활성화된 피지선과 피부 속에 뭉쳐진 피지 덩어리가 여드름을 야기하는 여드름 씨앗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드름을 확실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드름이 생겼을 때 여드름을 가라앉히기 위해 일반적으로 압출을 하거나 연고 등을 도포하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힌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여드름 씨앗이 남아있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여드름이 올라올 수 있겠죠. 따라서 여드름을 치료할 때는 피부 속에 쌓인 피지 덩어리를 남김없이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지선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는 경우 피지선이 과활성화되면서 피지 생성량이 지나치게 증가하거나 피지선 자체가 더 크게 증식하면서 해당 부위에 반복적인 여드름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잘못된 관리나 치료로 인해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생기는 현상인데요. 한번 피지선이 활성화되거나 커지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농성 여드름이 아주 근접한 거리에 여러 개 발생하면 염증 반응이 중첩되면서 가까이 위치한 피지선끼리 서로 뭉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피지선이 뭉쳐서 하나의 커다란 피지선으로 합쳐지면 해당 부위의 피지 생성량은 당연히 급격히 증가하고요. 또한 염증으로 인해 피지가 배출되는 통로 또한 변형되거나 좁아지면서 피지도 제대로 배출되기 어려워 여드름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마, 뺨, 얼굴 가장자리, 턱 등 일부 부위에만 여드름이 반복적으로 올라온다면 특정 원인에 계속 노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마 여드름은 앞머리를 내린다거나 헤어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하거나 샴푸나 린스를 사용 후에 제대로 헹궈내지 않을 경우 흔하게 발생하고요. 뺨에만 생기는 여드름은 더러운 베개나 팔을 베고 자거나 손으로 해당 부위를 자꾸 만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얼굴의 가장자리는 클렌징을 제대로 하지 않아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노폐물이 남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에 나는 여드름은 마스크나 면도의 영향이 크고 손으로 턱을 괴는 습관을 갖고 있거나 치약이나 립 제품 등에 의한 접촉 피부염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죠. 따라서 여드름이 생기는 부위별로 내가 모르는 원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지 않은지 잘 신경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에 재발하는 여드름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속적으로 피부 속에 남아있는 여드름 씨앗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드름 씨앗이 남지 않도록 평소에 피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부를 자극하거나 모공을 막을 수 있는 피부 관리는 반드시 피하셔야 하는데요. 평소 메이크업 제품이나 선크림 잔여물, 피지와 노폐물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꼼꼼한 세안은 필요하지만 이 세안 과정 중에 피부가 붉어지거나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과도하게 피부를 자극하면 오히려 피지선이 자극되어 세안 후 피지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세안 직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간혹 여드름이 흔히 나는 지성 피부라고 해서 보습제 사용에 소홀한 경우가 있죠. 이 보습제는 세안으로 인해 자극되거나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세안 후 건조해진 피부를 보상하기 위해 피부는 피지를 더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꼭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지 배출을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기름진 보습제 사용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평소에 홍조나 따가움을 동반한 민감성 피부를 갖고 계시다면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올바른 세안과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지키더라도 평상시 생활 습관이 좋지 못하면 여드름이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당지수가 높거나 기름진 음식, 잦은 음주, 불규칙한 수면 습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여드름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도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관리만 제대로 해도 여드름의 발생 빈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죠. 만약 예전에 여드름이 생겼던 부위에 다시 여드름이 올라왔다면 점점 커지기 전에 초기부터 잘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짜내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짜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여드름 씨앗이 남아버리거나 피부가 자극되면서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따라서 웬만하면 손으로 건들지 말고 초기에 트러블용 연고나 패치를 이용하여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미 같은 부위의 재발을 반복하여 피지선도 상당히 커져 있고 피지 생성량도 많은 부위라면 이 연고나 패치 효과가 충분치 않아 점점 여드름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미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부위가 점점 넓어진다면 꼭 피부과에 방문하여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염증 주사인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여드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드름 개수가 많지 않고 한두 개 정도가 같은 자리에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면 1차 치료로서 염증 주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염증 주사를 맞더라도 계속 같은 부위에 여드름이 재발한다면 이미 조직에 구조적 변형이 생겼거나 피지선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피지선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파괴시키는 고주파 시술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모근을 파괴하면 제모가 되듯이 피지선을 파괴하면 해당 부위의 여드름 발생을 장기적,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시술로는 아그네스나 포텐자 등이 있죠. 이들은 여드름 재발 분변 하나하나에 고주파 리드를 삽입하고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피지선을 파괴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시술 후 주변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흉터나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피지선이 제대로 파괴되지 않으면 오히려 피지선의 과활성화를 유도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시술을 받기보다는 피부 전문가에게 신중하게 시술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이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여드름이 왜 생기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드름이 생겼을 때 집에서 올바르게 관리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커진다면 빠르게 피부과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